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봄을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나가서 찍고 싶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와, 추운 거 참으면서 막 촬영 연습하고 이러는 게 괴로웠는데 이제는 따뜻하니까 나가서 많이 찍고 그래야겠어요. 제가 제4의 벽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던 게 데드풀 영화 보고서였거든요. 주인공이 우리한테 말을 걸잖아요. 제가 그때 그게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었어서 검색을 해봤었어요. 이게 뭔가 보니까 제4의 벽이라는 게 보통 스크린에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막혀 있는데 이 제4의 벽을 허물고 마치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 말을 거는 식으로 그런 게 원작이어가지고 영화로도 그걸 살린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든 영상을 보든 결국에 남는 것은 감정밖에 없어요. 스토리 구조가 어떻고 뭐 그래픽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좀 자세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나와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가볍게 뭐 재미로 보거나 어쨌든 영화는 즐기기 위해 보는 거니까 나와서 느껴지는 거는 감정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게 주인공과 내가 마치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거, 1대1로 마주하는 느낌? 그게 데드풀에서는 되게 잘 살렸던 것 같고, 가끔 나오지만 그거의 연장선이 저는 유튜브라고 보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계속 이렇게 유튜버와 구독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지금까지 이런 게 되는 플랫폼이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진 게 유튜브고, 이 제4의 벽이 어떤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부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네모난 방에 연기자가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메라로 여기를 찍어서 두 명의 연기를 보는 거죠. 녹화를 하는 건데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마치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건데, 이 카메라를 향해서 얘기를 한다, 배우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마치 한 방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같이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곧 시청자, 관객이고 배우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게 제4의 벽을 허물고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게 영상을 소비하는 형태가 진화한 거라고 보거든요. 유튜브가 나오면서 유튜브를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그 유튜버랑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화 데드풀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거부감 없이 뭔가 영화에서 이런 게 나오네, 신기하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플랫폼마다 성격이 달라요. 특성이 달라요. 소비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 영화도 있고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위치를 많이 보실 텐데, 영화는 보통 영화를 보는 이유가 어떤 가상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한 인물이 나와서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느끼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진솔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처한 상황이나 그거를 헤쳐나가는 어떤 과정,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보통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그래서 소설을 읽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재밌는데, 영화로 보면은 더 이렇게 보는 매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건데, TV는 뭔가 그 TV 특유의 친근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TV 틀어놓고 생활하면서 라디오처럼 듣기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 TV 특유의 친근함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중적인 거예요. 재밌는 게 앤디 워홀이 유명한 예술가잖아요. 영화도 만들고 뭐 그림도 찍어내고 많은 걸 했는데 TV 시리즈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TV에서는 그 특유의 친근함을 앤디 워홀이 대중적인 어떤 그 니즈를 충족을 시키지를 못해가지고 TV 시리즈는 다 실패했다고 얘기가 남아있어요. TV에 맞는 방식, 어떤 대중적인 플랫폼이라는 거,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트위치는 어떤 거냐면 나랑 관심사가 맞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나 할 거 하면서 TV랑 비슷하기는 한데
TV보다는 더 그 개개인의 어떤 소수의 취향에 맞추는 거죠. 내가 소수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사람도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틀어놓고. 트위치는 약간 유튜브랑 차이가 뭐냐면 뒤로 기대서 보는 타입이에요. 트위치는 뒤로 기대서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서 옆에 화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데, 네 번째로 유튜브가 뭐가 다르냐면은 유튜브는 이렇게 앞으로 기대서 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을 계속 찾아보면서 또 다음 영상 또 관심 가는 거 계속 찾아보면서 또 연결돼서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비하니까 이 영화, TV, 트위치, 유튜브 이런 게 다 달라요. 소비하는 형태가. 이게 이렇게 소비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쓰더라 하는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걸 강화시켜서 만들어진 거고, 유튜브에서 통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유튜버들 보면은 되게 친근하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유튜버가 녹화를 할 때 렌즈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마치 그 렌즈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은 되게 어려운 건데, 전에 양식은 좀 달랐지만 이 렌즈를 향해서 말을 하고 뭔가 행동을, 제스처를 보이고 이런 걸 되게 잘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렌즈를 향해서 유혹하는 걸 되게 잘했다고 해요.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목소리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렌즈를 향해서 유혹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해서 촬영 감독들이 당시에 마릴린 먼로가 너무 신기한 사람이다, 사람마다 카메라 바를 잘 받고 못 받고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카메라 바를 잘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청자들에게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유튜버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론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그게 몸으로 체득화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인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작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유튜버 하조님도 처음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옛날 영상을 돌이켜보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한데, 계속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끊임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다고 해요. 제가 지금 채널은 만든 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그 전에 활동했던 유튜브 채널이 2개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채널도 있고 그리고 게이밍 채널도 있는데, 제가 이 채널을 2년 동안 했거든요. 1년 동안 채널 하나, 2년째 다른 채널 하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제가 2년 동안 마이크에 대고 녹음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게임 방송 할 때는 이제 카메라 켜놓고 캠 켜놓고 생방송도 하고 해보니까 2년 정도 하면 일반인도 어느 정도 카메라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고, 하조님처럼 저도 그랬고, 만약에 유튜브에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볼 때,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보고 나서 남는 거, 그거는 줄거리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뭐가 어떻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나서 감정, 내가 이거를 봤을 때 보고 나니까 뭐 풍족감이 느껴진다, 행복하다, 뭐 즐겁다, 이런 감정이 남는 거라서 그 감정이 너무 끝내줄 때, 좋을 때 좋아요를 누르는 거고, 그 감정을 구독자들한테 바로 전달을 해주려면은 소비하는 방식, 유튜브를 소비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구독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들은 그걸 살려서 어쨌든 그걸 강화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거를 계속 연습해서 2년 정도 연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탁월성을 추구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스토리가 중요하다, 영상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뭐 영상이든 문학작품이든 음악이든 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는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렌즈를 향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토리를 편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유튜브에 잘 어울리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같이 영상 만들면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